반갑습니다 여러분, 루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파워뱅크 제가 좀 지난 몇 번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검증이 되고 또 좋고 저렴한 파워뱅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선 이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J-파워사의 좀 인산철,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 130A짜리와 그에 또 이제 220V를 사용하기 위한 전연파 인버터 2000W급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좀 파워뱅크와 인버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 게이지 파워메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아무래도 부속품이 많이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파워메타를 사용을 한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더불어서 이 파워메타가 왜 좋냐 하면 보통 볼트 게이지나 전압 게이지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용했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파워메타가 있음으로써 현재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고 현재 내가 쓰고자 하는 전자기기가 연결을 했을 때 여기 다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 전자기기는 몇 와트급이고 몇 암페어를 사용하고 더불어서 시간 계산이 돼요. 시간 계산. 여기 보시면 시간 계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연결은 지금 전자레인지를 해놨지만 작동을 안 해서 그렇지만 작동을 하는 순간 전압이 이제 출력이 되면서 여기 시간 계산과 이 와트 수에 맞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컴퓨터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장착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5.5파이짜리 좀 이 5.5파이짜리 12V 이 잭이 3개가 있고 12V C가 잭이 2개가 돼 있고 5V짜리 그냥 USB 마치 핸드폰 충전하거나 그럴 수 있는 5V짜리 USB 단자가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앤더슨 단자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연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직결 단자를 사용해서 직결로 물려놨지만 이제 보시면 이게 앤더슨 단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앤더슨 단자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앤더슨 단자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앤더슨 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아주 편리한 점이 있죠. 바로 이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물려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여기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냥 끼우시면 이렇게 끼우시면 여기서 이제 인버터 220V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부분 이 앤더슨 단자는 좀 저전압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좀 쓰시길 권장드리고 보통 이제 좀 고출력을 요하거나 좀 고전압의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직결로 꽉 물리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 더 출력이 강하고 직결을 사용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더불어서 저도 이게 뭐 저렴한 제품도 아니고 아무래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쉽게 막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하고 알아봤는데 국내에도 좀 이런 리튬 인산철 중국산도 있지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이제 이런 인버터나 뭐 이런 파워뱅크가 있어서 저도 많이 비교를 해보고 리뷰들도 보고 했는데 가장 큰 제가 느낀 메리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들어가 있는 구성품들이나 이런 부품들이 최고급 사양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게이지서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고 좀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저는 충분히 느꼈고 또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메리트는 국산에서 자체적으로 이 J-파워사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AS가 대응이 빠르고 언제든지 AS가 가능하다는 점. 일단 모든 전자기기들은 가장 큰
네, 메리트 중에 하나가 AS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S가 가능하다는 점. 물론 이제 이게 무상으로 1년 정도 진행이 되지만, 물론 이제 소비자의 과실이 큰 경우는 뭐 유상 처리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하지만 무상으로 1년 보장이 돼 있고, 좀 보통 이제 제가 조사해 봤던 이런 같은 사양의 제품들은 대부분 100만원 중후반대였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좀 이런 어떤 거기와는 보편화된 이런 최고급 구성품들이 탑재되어 있고, 또 이렇게 그런 재료들로 제작을 했는데도 100만원 초반대였다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느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앤더슨 단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앤더슨 단자도 제공이 함께 기본적으로 되지만, 더불어서 이 전용 충전기가 또 저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용 충전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대부분 다른 데를 봤을 때는 이 기본 아답터 형식의 이 충전기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이렇게 5.5파이 소켓인데, 이게 좀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충전을 해야 되는 인풋에다가 이거를 충전 전용 거기다가 끼워야 되는데, 실수로 여기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네, 전기가 출력이 되는 이런 데다가 잘못, 이게 같은 소켓이니까 생각 없이 끼시면 위험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게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정장치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지만 전용 충전기는 이렇게 전용 충전, 아예 이 포트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전용 충전 포트가 있어서 딱 충전기는 충전기만 꽂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세세한 부분도 있었고, 더불어서 여기 보통 이런 아답터 형식의 충전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종류를 많이 써봤는데 발열이 어마어마해요. 발열이 어마어마해서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발열이 어마어마한데, 이 충전기는 제가 써봤는데 놀랬던 게 팬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 팬이 탑재돼 있어서 물론 충전할 때 소음은 있어요.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은 있지만 이런 발열에 있어서 열 발산이 아주 원활하고 빨라서 발열이 적다는 점, 발열이 적고, 더불어서 고속 충전기입니다. 고속 충전기. 여기 보시면 이게 8.5A에서 10A 맥스예요. 근데 이게 130A짜리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이게 10A라고 따지면 13시간이면 완충되는, 네, 고속 충전기입니다. 고속 충전기. 그런 고속 충전기를 같이 제공을 해준다는 점. 그리고 이 파워뱅크 자체도 봤더니 뭐 배선도 최고급 굵은 배선을 사용했고, 더불어서 안에 안전장치, 회로장치나 이런 안전장치도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세부사항들을 제가 봤지만, 더불어서 이 충전기 자체에서도 안전장치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에 또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여기 보시면 퓨즈가 있어요. 퓨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찌됐든 문제가 물론 이제 이 소비자께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서 소비자께서 이 과전압 부분, 이 파워뱅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알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실수로 넘어뜨렸다거나 누가 떨어뜨렸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안에서 단락이 됐거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사용하는 당사자께서 그걸 모를 수도 있고 그게 묵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억지로 이거를 뭐 충전을 시키려고 그러든지 사용을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 파워뱅크와 이 충전기 자체의 안전장치를 설계를 잘 해놨기 때문에, 더불어서 충전기 자체에서도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퓨즈가 있기 때문에 과전압이 됐을 경우 단락을 시켜서 퓨즈가 이제 끊어져 버리면서 충전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이제 안전 사고 예방을 해주는 그런 충전기 자체에도 안전 이런 회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 또 제가 이 추천받은 지인분 전문가분께도 가장 들었던 조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이 전자기기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충전하실 때는 꼭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로 충전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에 내가 있을 때 좀 충전을 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네, 그리고 충전 중에는 여기 어찌됐던 디지털 게이지에 이걸 충전할 때도 다 전압이나 이런 게 체킹이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니터링 가끔씩 와서 사람이 직접 하시면서 잘 충전이 되고 있나도 확인을 한 번씩 하시고, 더불어서 뭐 아무리 유명한 회사 전자기기도 충전 중에 터지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완전한 안전은 없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 하셔야 되는 걸 습관화 하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또 고용량의 파워뱅크고 안에 어쨌든 이 내용물 자체가 이제 전기 그런 좀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항상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사용하시고, 또 여기에 케이스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케이스가 제공이 되니까 웬만하면 케이스에서 꺼내지 마시고 케이스를 항상 씌워놓은 상태로, 네, 좀 사용을 하시고, 이제 떨어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격이 예민하니까 항상 그런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는 둘러보신 다음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AS를 보내시고 억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좀 추천드리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여러분도 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사용할 거라면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해서 지식 정도, 기본 상식 정도는 숙지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나아가서 이제 이런 좀 인산철에 대한, 네, 이런 리뷰는 여기서 이제 끝내고 220V 사용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220V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이제 짧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220V를 사용하고자 하면 파워뱅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버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버터가 무엇이냐면 전력을 220V로 승합시켜줘서 출력이 되는 그런 장치인데 자, 여기서 220V를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기 매트도 그렇고 요새는 12V로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기 매트 같은 경우도 10만원 뭐 대충 안팎이라든지 10만원 초반대인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전기장판을 사용하고자 이런 몇십만원대 인버터를 사시는 것도 솔직하게 현실적으로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더불어서 인버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가전제품의 어떤 와트수도 전력도 상당히 높아서 이 파워뱅크의 배터리에도 데미지가 없잖아 분명히 생기고, 더불어서 또 이 배터리를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일의 상황에 220V를 꼭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인버터를 써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쓰시더라도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인버터도 계단파, 유사계단파 뭐 이런 종류를 되게 많이 구분지어 놨는데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일단 정연파냐 순수 정연파냐 아니냐 그것만 잘 눈여겨 보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정연파라 그래서 2000W급인데 한전에서 전력을 쏘아주는 기본 이제 60Hz가 기본 그 쏘아주는 그 헬츠인데 똑같은 겁니다. 한전에서 쏘아주는 그 헬츠와 똑같이 꾸준하게 쏴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순수 정연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순수 정연파 인버터 2000W급이고 더불어서 KC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이런 인증받은 검증이 된 제품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와트나 이런 전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뭐 흔히 말하는 계단파 같은 그런 저렴한 저가형 인버터를 쓰게 될 경우 제품에 가전제품에 손상이 갈 수 있고, 특히 고가의 음향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인버터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검증되고 안전한 정연파, 순수 정연파 인버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조금 인산철과 인버터의 이 커넥션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파워뱅크가 뭐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리튬 인산철 이렇게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 짓는데, 대부분 리튬 이온과 폴리머는 4셀로도 만들 수 있지만 3셀로 3개의 건전지로 이제 연결을 해서 만드는 그런 형식이고,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4셀로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대 자체가 높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일단 볼트대가 전압대가 10V 정도로 떨어지면 이 파워뱅크의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공급을 중지시켜버려요. 얘가 이제 에너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인버터 자체에서 그런 안전장치 때문에 차단을 해버리는데, 이제 이 리튬 이온이나 폴리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볼트대가 사용할수록 점점 떨어지는 형태의 그런 파워뱅크인데, 리튬 인산철은 아무래도 4셀로 제작이 되었고, 또 이 특징 중에 하나가 80%, 이 에너지의 80%에서 70%를 13V, 12V에서 13V대로 계속 응축을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를 사용하실 때 이 파워뱅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산철이 인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거지, 무조건 인산철이 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12V만 쓰시는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인산철이나 폴리머가 더 가볍고 더 부피가 작고 그런 이동성이 편한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산철이 220V,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인버터를 꼭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인산철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 또 인산철이 맞다는 거고, 더불어서 요새 인산철도 130A, 좀 이게 고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슬림하고 컴팩트하게, 요새는 많이 그런 발전 기술이 발달이 돼서 상당히 컴팩트하고 작은 사이즈로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다는 점, 단지 폴리머나 리튬 이온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또 나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제 웬만하면 야외에 나가서 220V를 쓰지 않으시는 게, 차라리 12V짜리 어떤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비를 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3명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3명이기 때문에 아직 막내가 2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데리고 캠핑을 갈 경우 오지나 노지를 가게 되면 저희는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뭐 이런 대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마지못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전자레인지를 가끔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인버터를 사용해야 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도 웬만하면 이제 버너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부분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있으면 편하고 유용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보시면 인버터 자체의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인버터에 전원을 켰습니다. 전원을 켰고 이제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인산철에 이렇게 파워매터에 나와요. 지금 현재 배터리, 이 인산철 자체의 배터리 총 잔량이 80%, 그러니까 130A 중에 104A가 남은 거고, 현재 이 13.2, 그러니까 이거 그냥 13.2V라 그럴게요. 13.2V 지금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표시해 주는 건데 7W로 뜨죠. 7W. 한마디로 이 인버터를 키기만 해도 계속 꾸준하게 7W가 소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유용한 장점도 있지만, 아무튼 이 에너지 밖에서 좀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일단은 전자레인지, 네, 물론 이런 고전압 같은 거를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장시간 사용할 경우 폭발의 위험도 있고 무리가 가요. 그래서 짧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일단 오늘 테스트 해볼 것은 팝콘을 한번 네. 여기서 제가 이유식이나 호박죽 뭐 죽을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팝콘을 한번 가장 이상적인 갬성 캠핑 느낌으로 팝콘을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팝콘을 한번 튀겨볼 건데요. 보통 오토 캠핑 하시는 분들이 파워뱅크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캠핑, 솔로 캠핑이나 가족 캠핑 분들에게도 이제 점점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웬만해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보통 700W에서 1000W급까지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또 지속적인 사용은 좀 피하셔라. 그게 이제 전문가의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배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열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배터리에도 무리가 가지면서도 효율적으로 이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속 쓰셔야 되는 경우는 쓰셨다가 5분 이내로 쓰셨다가 좀 멈추셨다 식히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배터리도 보존하면서 좀 오래 쓰실 수가 있고 좀 그게 안전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일단 인버터에 보시면 지금 224V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지금 이제 0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을 켰을 때 지금 현재 몇 와트를 사용하는지 이제 여기서 표시가 되고, 이렇게 13.5V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여기 인버터 자체에도 이렇게 좀 확인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00W급 전자레인지인데, 이렇게 넣으시고 3분으로 세팅해서 자 돌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0 지금 195 300 지금 메가와트 지금 1157 계속 이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트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좀 균일하게 나오는 게 1163W를 지금 현재 좀 출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오차 범위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거는 파워뱅크 자체에서 이제 표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2.96 지금 와트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밑에 보시면 1.2kg 1200kg 그러니까 1200W를 지금 사용을 땡겨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기가 되면서 계산이 돼요. 지금 시간이 6시간 30분으로 뜨고 5시간 7분으로 또 줄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몇 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 현재 지금 이게 약해지면 50W로 줄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윙 돌아가면서 1W 1.2kg 1200W로 확 올라가죠. 그러면서 인버터가 돌아가고, 물론 이 인버터 자체에도 이제 표기가 되지만 인버터 자체에 이렇게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에 있어서도 열 배출이 아주 빨라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참 놓쳤네요. 팬이 있어서 이렇게 열 발산이 아주 빠르고, 아무튼 이게 양쪽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더 명확하고 더 좀 규칙적으로 이런 확인이나 좀 이런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튀겨지면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팝콘 막 튀겨지는 소리 들리시죠? 기대가 됩니다. 과연 잘 튀겨질지. 이제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꺼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오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팝콘을 튀겼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잡고 어이구 튀겨졌는데, 냄새. 제가 감기가 걸려서 보시면 팝콘이 열 모락모락 나는 팝콘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잘 익었습니다. 잘 익었고, 실질적으로 저는 갖고 와서 일단 노트북도 사용을 해봤고, 드라이기도 좀 짧지만 저희 안사람 좀 드라이기를 써봤는데 다 작동이 잘 됐고, 좀 유용하게 썼지만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해요. 전문가님께서 그걸 보시고 연락이 오셨는데, 피치 못하게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의 시간을 사용을 하고, 좀 웬만하면 12V짜리 전자제품들을 그냥 사용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팝콘도 한번 해봤는데 완벽하게 됐고요. 오늘 좀 이렇게 두서 없었지만 여러분께 그래도 인산철과 인버터에 대해서 어떤 커넥션과 좀 리뷰, 또 괜찮은 제품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좀
제이파워사의 이 두 제품을 한번 소개해봤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고 한번 여러분도 나름대로 물론 이제 다 검색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좀 이렇게 제이파워사 거도 보셔서 올바른 선택, 좀 더 좋은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제품 있으면 또 리뷰 영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